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마키아벨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시고 최근에 있었던 북한 도발과 독도 주변에 있었던 한미일 군사훈련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것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일촉즉발의 상황이 오지는 않는지 국제법 전공자이신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동국대법대 이용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오랜만에 뵀는데 네. 오늘 무거운 주제로 좀 토론을 하게 됐는데. 저희 주제가 항상 무겁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네.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좀 더 네. 이제 잘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국대법대 교수로 가신 지가 오래 되셨죠? 뭐 2004년부터 동국대법대에서는 교수직을 그러면 한 하고 있습니다. 18년 거의 정도 20년 하시고.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이제 이준 국제법 연구원의 네. 원장을 하고 계시던데. 예, 뭐 그 독립된 그 학술 단체입니다. 학술지를 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국제법에 관련된 그 연구 활동을 진행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준 국제법 연구원 하면 이준은 우리 이준 열사 네, 말씀이죠? 제가 이제 헤이그에서 공부를 해갔고요. 예. 그래서 이제 국제법을 공부하는 학도들이 지향해야 할 그런 어떤 모델이 어떤 어른이실까 생각하다가 또 우리 이준 열사를 모시고 이렇게 한번 그 정신하에서 연구를 진행해 보자 그래서 독립된 그 아주 피올리 아카데믹한 그 순수 학술 단체입니다. 그 이준 뭐 우리 역사책에서 많이 봤지만 네네. 그래도 지금 기억을 좀 되새기기 위해서 예. 되살리기 위해서 네.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분이셨어요? 1907년에 이제 제2차 만국 그 평화회담에 고종 황제의 그 특명을 받고 그 이상설, 이휘종 두 분 특사와 함께 이제 비밀리에 우리 그 나라의 그 자존과 독립을 설파를 하셨죠. 거기 가서. 그리고 결국은 이제 분사하신 어른이십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한테는 아주 그 어떻게 보면 뭐 법학자로서 또 법률가로서 가장 해야 될 일을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 열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에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좀 더 하시죠. 심도 예. 있는 논의를 좀 하기로 네네. 하고요. 교수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거는 이제 영어 원서로 그 원문으로 네. 해외 학술 논문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발표하시던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활동을 많이 뭐 하십니까? 대부분 이제 국제 공법 쪽이거든요. 안보 문제라든지 뭐 예. 인권 문제라든지 통상이나 이런 식의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그 관계들을 이제 규율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특성상 사실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하다 보니까 우리 말로도 좋지만 가능하면은 외국 사람들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통용되는 언어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런 내용도 네. 다음 기회가 있으면 아, 꼭 예. 한번 시간을 내주시면 말씀을 네. 좀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제 좀 무거운 주제긴 하지만 네.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겁도 좀 나기도 하고 북한이 네. 저렇게 뭐 연일 미사일을 쏴대고 네네. 또 독도 근해에서는 국민들한테 공개도 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 훈련을 예. 하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네. 많이 놀라지 않으셨나요? 뭐 통상 있었던 일이라서 예. 사실은 저희는 뭐 그렇게 놀랐다기보다는 그래도 좀 예의 주목하게 되죠. 예. 네. 근데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면 네. 혹시라도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쏘고 네. 한미일이 군사 훈련을 하게 되면 네. 전쟁이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느냐 또는 국지적 도발 같은 것이 되어서 네. 지금은 약간 좀 무디기는 하지만 네. 이게 그냥 쇼잉 한다는 거 있죠. 보여주기 식으로 네. 지금 하는 네. 것이냐 아니면 실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게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물론 국가 안보는 100%가 없지 않습니까? 120%여야 되는데 뭐 240%여야 되고. 근데 이제 전쟁의 징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예. 뭐 예컨대 전쟁의 징후가 있으려면은 미국 항모 전단이 저거보다는 더 전진 배치돼야 되는데 현재로서 미국 항모 전단도 그렇고 뭐 일상적인 그냥 공동훈련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은 전쟁의 임박성까지는 아닌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은 무력 시위를 하고 네. 여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이제 한미일은 합동군사 훈련을 통해서 북한에게 이제 우리의 위력을 과시하고 네. 어쨌든 불장난 같은 네. 뭐 급격한 행동 같은 걸 하지 말라는 경고가 뭐 섞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반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2018년 이후에 계속 주장한 것이 한미
그 상호 통합 공동훈련의 그 중지였는데 이제 본격적인 훈련이 이번에 재개되니까 북한이 그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미사일 이제 시위를 한 게 아닌가 그렇게도 좀 보여집니다. 그 말씀은 네. 결국 한미일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이 자극이 되어서 북한이 오히려 맞대응 성격으로 뭐 미사일을 그렇게 볼 계속 수 쏘는 있죠. 도 그러니까 있고. 국제 정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내적 요인, 외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하나로 딱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 북한이 도발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한미일이 막대응한다 이런 개념만은 아닙니다. 예, 네. 어쨌든 상호작용에 의해서 상호작용입니다. 무엇이 우선이라고 하는 걸 따지는 것이 크게 의미가 예, 없다는 맞습니다. 것이고. 일단은 이제 긴장이 고조되고는 있다고 봐야 되죠. 예, 어떤 네. 식으로 이제 관리할 것인지 지금은 맞습니다. 각국의 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이제 그렇죠. 대응할 것인가 예. 굉장히 중요한데 예. 나왔던 또 이야기가 네. 핵무장론 이런 것들이 어이구, 갑자기 세상에. 이제 예, 예. 집권 여당 무책임한, 쪽에서 예, 예, 나왔어. 이건 또 뭐냐? 아이고, 네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쇼잉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건 100% 아니면 쇼잉이죠. 쇼잉인데 아마 핵 문제는 제가 언뜻 뉴스에 들으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뭐 NPT 탈퇴 말씀을 하셨다고 예, 예.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모르시진 않을 겁니다. 네. 네, 그건 뭐 NPT 탈퇴는 거의 자유세계의 동맹 체제로부터 우리가 이탈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NPT를 탈퇴 시도만 갖고도 아마 우리 경제가 제 생각에는 뭐 2주 내에 아마 50년 후퇴할 겁니다. 예. 그 정도로 위험한 행동들입니다. 왜 위험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제재가 유엔 제재가 들어가죠. 유엔 제재가 예. 들어오는 것이 이거는 뭐 실행 가능성도 없는데 그냥 네네. 뻥카를 내고 그런 있는 겁니다. 예. 것이고요. 유엔 제재를 아마 유엔 제재가 그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우리 경제가 그냥 다 다운돼 버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집권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 네. 나오는 좀 강성 보수 정치인들은 네. 뭐 전술핵 배치하자 네. 또는 이제 미국으로 하여금 핵 우산을 좀 만들어서 예. 북한과 실질적으로 대응 관계가 예.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도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거죠. 이제 전술핵을 배치하면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고요. 핵의 도미노가 동북아시아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이죠. 근데 국민의 정서로 보면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 들고 네. 있다고 이제 주장하고 국제사회 네네.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네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위협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해야죠. 지금 방법은 지금 잘못된 겁니다. 다른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북한의 핵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압박을 가해도 핵 없다는 북한이 핵 있다는 북한으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단계적으로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데 몇 번 실수를 했어요. 지난 2006년 제1차 핵실험 이전에 2005년 9.19 합의부터 네. 시작해서 여러 차례 사실은 북한 핵을 동결할 수 있었던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실수를 했고 결국은 우리가 지금 멀리 왔지만 다시 컴백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 실수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실수입니까? 그것만 아니면 아닙니다. 북한 그러니까 아니요. 미국 쪽에서 이제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미국이 이 동북아 정책에 있어서 과연 핵 없는 북한을 꼭 원하고 있는지 좀 의심이 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핵 동결을 하기로 합의를 해놓고 네네. 거기에 필요한 예, 이제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지금 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일반적 감정은 네, 북한의 잘못에 의해서 약속을 예, 지키지 예. 않고 핵 개발을 계속했다는 네네. 것이고 오히려 미국은 적극적으로 핵 동결을 하기 위해서 네. 북한을 관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근데 그 전제부터 좀 잘못됐죠. 예컨대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 이 전반적으로 국민들께서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언론이라든지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풍계리 핵시설을 이제 북미 회담을 거치면서 파괴했을 때 폭파했을 때 1차 폭파했죠. 예. 그때 북한이 원한 거는 안보리 제재 중에서 민생 관련 제재를 좀 해제해 달라고 했던 그게 거거든요. 몇 년도였습니까? 그게? 2018년 2018년. 그때죠. 그랬는데 그거를 결국은 지금까지 안 하고 있죠. 그때 이제 나온 이야기는 이런 거죠. 야, 풍계리만 할 게 아니고 네. 다른 쪽도 다 폭파시켜라. 아니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움직였어야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등가 교환이 안 되는 게 예. 이 안보리 결의라고 하는 거는 오늘 해제했다가 내일 올릴 수가 있거든요. 다시. 네. 근데 이 물리적인 핵시설이 파괴가 되면은 한 번 파괴되면 사실 다시 이렇게 그거를
리컨스트럭팅 하기에는 예, 예.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 등가 교환이 되는 건 뭐냐면 북미 수교를 수교거든요. 통한,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갈 때 이제 단계별로 그걸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때 약속을 깼죠, 미국이. 예. 그거는 그러면 명확한 사실입니다. 미국은 왜 약속을 깼습니까? 그 전에 뭐 바로 국제사회에서 그거예요. 예. 예, 바로 그 말씀인데 그냥 이거는 이게 미국이 북한을 보지를 않아요. 중국을 보죠. 예. 그러니까 중국의 대미 그 최전선에 있는 북한이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에 굉장히 정당성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예. 깡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이 대중동 정책에서 제가 보기엔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후세인을 죽인 겁니다. 제 1차 골프전 때 후세인을 살려놓거든요. 네. 근데 2차 골프전 때 이제 후세인을 죽이면서 미국의 중동 개입의 명분이 없어지죠. 그런 식으로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핵 있는 북한 아니면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북한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의 미국의 행동을 보면은 과연 미국이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원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대외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가 뭐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공언을 하기도 하고 얘기는 하죠. 예. 또 그 과정에서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볼 거냐 아니면 북한을 강대강 대응을 통해서 압박과 예. 제재를 통해서 관리할 것이냐. 예. 이것은 이제 미국의 민주당 정권과 공화당 정권 사이에서 약간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의 핵무기를 네. 일정하게 보유도 아니고 비보유도 아닌 상황으로 네. 관리하면서 네. 중국을 견제할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정도의 그 이제 미국 내 예. 이제 외교 정책 노선이 다수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뭐 잘 아시니까 소수의 의견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인지. 겉으로 봐서는 이제 뭐 한반도 비핵화를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 이 막후에서는 과연 이제 어떻게 보면 가설적인 사안이긴 한데 과연 미국이 핵 없는 북한 그리고 핵이 동결된 북핵의 동결을 지금 현 시점에서 완전히 원하는지 제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거 뭐 결코 북한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국제 정치는 상당히 냉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정치학 전공자들이 네. 이제 그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이 네. 과연 남북 당사자를 빼고는 누가 통일을 바라겠느냐. 그렇죠. 중국은 중국대로 남북 네. 간의 분단 상황을 관리하면서 예. 이익을 극대화하고 예. 일본이나 미국도 일정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네. 단일 국가가 되었을 때 가지고 오는 네. 위험보다는 예. 남북을 나눠놓고 적정하게 그럼요. 관리하는 것이 자국의 예. 이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예. 뭐 일종의 우리가 이제 소수파의 의견처럼 아닙니다. 얘기를 이렇게 해왔는데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이런 위치를 갖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주변 강대국들이 다 분리해서 통제하자라는 그런 게 뭐 역사적으로 항상 그렇죠. 그러면 항상 지금 뭐 분열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이나 일본, 중국, 러시아조차도 뭐 네. 적정하게 관리하자는 쪽으로 관리해전주의죠. 예. 그런 컨센서스 예. 내부적으로 좀 동의된 예. 흐름들이 있다는 예.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모순이 냉전의 마지막 모습이 지금 한반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게 풀려야 되는 시점이 이제 있는데 미중 간의 갈등 문제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게 균형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사실 남북 간의 대화가 훨씬 더 중요하고 네. 우리 문제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해야 네. 주변 강대국들이 네. 일정하게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데 네. 오히려 지금 이제 남북 간의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되고 있으니까 네. 결국 바깥에서 가지고 있는 힘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바로 있습니다. 지적 잘하신 게 북한의 1953년 이후의 기조는 소위 그들 얘기하면 조선반도 문제는 남조선 니들은 빠져라. 우리 미국하고 직접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라도 돌려서 우리랑 남북한의 직접 대화로 끌고 나가려고 노력을 또 특히 문재인 정부 초반에 한 거죠. 많은 비난을 받으면서. 그런데 그 이니셔티브를 조금만 놓치면 다시 미국 쪽으로 갑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로 되돌아 보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네. 남북 간의 문제를 직접 민족 자주의 원칙에서 한번 해보자고 이제 시도를 한 그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내 정치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1972년에 그렇게 한 거고 그렇게 한 것이고. 양쪽 다. 예.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국제 정치보다 더 국제 정치적인 게 국내 정치거든요. 예.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예. 어떤 의도와 어떤 배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한번 역사적으로 잘 이제 오늘 뭐 얘기가 될 문제는 아니지만 주제는 아니지만 좀 훑어볼 필요가 있어 갖고 조금 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정세의 전체적인 역사적인 축과 그 판세 이런 것들을 좀 조금 레퍼런스를 가지고 정확히 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네. 단순히 북한의 미사일과 한미일의 군사 네.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죠.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과거의 역사와 예, 예, 각국의 그럼요. 이해관계와 예. 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네, 네. 실타래 같은 것이어서 예. 그런 큰 그림 하에서 네. 현재 상황을 좀 더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인식 네. 또는 이제 생각 앞으로 예. 또 풀어나가야 될 해법을 네. 좀 더 다르게 가질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일단 오늘도 사실은 그 큰 그림을 좀 말씀 나누고자 저도 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론으로 좀 들어가서 네네. 이번에 이제 한미일 군사 훈련 네. 독도에서 한 160km 떨어진 네. 그 지점에서 훈련의 성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뭐 위치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지금 한미일 군사훈련이 이제 주일미군의 후방기지, 그러니까 주일미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투입돼야 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주장을 하시는데 네. 정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일미군은 미국의 주권 사항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어떤 군사협력이나 공동 군사훈련을 통해 갖고 주일미군이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성격은 좀 더 기존의 그 한일 관계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지금 정부의 의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일본과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교류해야 되겠죠. 또 지금 같은 그런 국면을 좀 벗어나서 우호 협력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일본은 그 군사 협력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구분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번 한미일 군사훈련은 네.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네.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예. 일본을 데리고 네. 군사훈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네. 미국이 주도했다고 이제 보고 있는 들었는데. 시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오히려 한국이 네. 일본과 어떤 식으로든 교류를 강화하고 특히 군사 교류. 군사 교류를 예. 강화시키고 동맹을 맺기 위해서 네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을 수도 있다. 네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가서도 자유를 수십 번을 외치셨는데 되게 위험한 발언입니다. 예. 프리덤은 자유는 좋죠. 우리도 추구하고 있는 건데 거기 문맥에서 자유는 잘못하면은 우리가 신냉전의 최전선에 설 수 있는 예. 그러한 지금 문맥 속의 자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한미일과 북중러가 70년대, 80년대 냉전식의 구도로 재편되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고 최전선입니다. 이제 그 문제는 앞으로 좀 두고 보면서 이것이 네. 미국이 주도해서 한미일 군사 훈련을 했느냐 네. 아니면 한국이 적극적으로 희망해서 이 훈련이 됐는지는 네. 앞으로 좀 잘 따져봐야 될 일이다. 그렇지. 양쪽이 다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합치돼서 하겠지. 예. 국제정치에서 뭐 이런 문제들이 한쪽이 그냥 하자 그래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들어가서 일본의 군사 훈련이라는 것이 우리가 네. 자위대라고 이름을 쓰는 것은 네. 일본은 평화헌법을 만들 때 2차 네. 세계대전 이후에 너희들은 외국에 나가서 전쟁을 할 수 없다라고 네. 국제사회가 요구를 했고 자기들이 그렇죠. 헌법을 그렇게 만든 거지 만들었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름이 군대가 아니고 자위대인 자위대입니다. 거죠. 예. 경찰은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자위대의 이런 이제 군사적 활동이 군대로서 자신의 평화헌법을 위반했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전수방위 개념에 의해서 그 위치를 봐야 되는 건데요. 요즘 뭐 일본이 해외 파병도 하고 그래서 자유대 1950년대, 60년대 그 평화헌법상의 자위대 개념과는 이미 사실상 군대화돼 있습니다. 군대화되어 있지만 외국에 네.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평화 유지 네네. 활동이지 네. 실제로 전시 상황에서 참여해서 음. 뭐 총이나 대포를 쏘면서 전쟁하는 것은 아니죠. 안 되죠. 예, 예. 그런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들은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네. 끊임없이 대외적으로 군사력을 활용하고 과시하고 네. 이게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 본성을 숨기지 못하는 그렇죠. 원래 DNA다. 네네.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하고는 이제 과거사 갈등이 네.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일본에서 저렇게 했던 것은 군사적 활동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봐야죠.
군사적 당연하죠. 활동이다. 예, 그럼요. 굉장히 적극적인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실 미사일 문제들도 그렇지만은 제가 북한을 두둔하는 게 결코 아니라 미사일을 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지금 한미일 군사훈련의 그 한 축이 참수작전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나를 목을 따러 온다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더 깐이 보죠. 근데 그 전에 북한이 네. 이번에 훈련하기 이전부터 네. 계속 미사일을 좀 쏘아댔지 않습니까? 그 미사일과 이 미사일은 다릅니다. 20몇 번 그렇습니까? 썼는데 그 전에 쐈던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에서 일종의 그냥 미사일 실험인데 이번 미사일들은 이제 좀 위협적이죠. 4,000km 이상 가니까 괌 기지를 타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 운용이 가능한 장거리 네. 순항 미사일이 이제 최근에 쏘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위협을 엄청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과시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핵 타격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절실합니다. 미국과 대화하고 싶어갖고. 그렇죠. 네, 절실한 진짜 저게 되는 게 정말 그 지금 미국과의 대화 겉으로는 뭐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미국과 직접 대화를 굉장히 지금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 했던 말 중에 네. 최근에 이제 적들에게 보내는 명명백백한 경고다. 네, 이러면서 순항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네, 이 말의 이면에는 네, 정말 대화를 하고 싶은데 네. 내가 이거 하는 거 모르겠느냐 좀 이면을 읽어달라 이렇게 그렇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나 아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치 좀 대화하자.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저렇게 예, 하지만 그렇게 절박하게 대화를 네. 원하고 있는데 네, 이제 미국 쪽에서는 대화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네, 상황이 아닌 것입니까? 아니면 바이든 행정부가 네. 북한하고는 아예 그냥 적대적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가는 겁니까? 미국에 좀 제가 뭐 백악관하고도 통하는 라인이 있어 물어보니까 예. 저 선거 때문에 바빠갖고 정신 없대요. 북한이 무엇을 하든 뭐를 하든 지금 정신 없답니다. 그거는 예. 최근에 들은 게 아니라 지난 봄부터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지금 예. 미 바이든 행정부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11월 선거가 중간 선거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은 긴장 상태가 이제 11월 미국 이제 그 선거가 끝이 날 때까지는 네네. 계속 좀 반복될 수 있다. 반복되겠죠.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를 북한도 예의주시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만약에 이제 선거에서 패배하게 되면 네. 또 북한하고는 대화할 수 있는 계기나 이런 게 더욱더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너무 복잡해요. 예. 지금 북한에 눈을 둘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우크라이나 사태가 너무 복잡해갖고 그 문제 지금 바이든도 아주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럴수록 우리나라가 좀 주도적으로 네. 남북 간의 어떤 식으로든 네. 긴장을 완화시키고 네, 대화 국면으로 가고 예. 그리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다시 끌어내는 그렇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많이 그렇죠. 제가 네. 예전에 한번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항상 그 수업 뭐 선생님들한테 가르침 받을 때 우리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북아 국제 정치 이 역학구도 속에서 우리의 그 어떤 그 활동량이 굉장히 작다고 생각해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좀 뭐 예전에 뭐 외교 장관 하시고 또 한 분은 또 청와대 뭐 수석 이렇게 하신 분들 하고 한 말씀 나눴는데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야, 저런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주권이 유지될 수 있다니 그러면서 열심히 하면 우리가 룸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룸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열심히 하면 룸이 있겠더라고요. 왜 저렇게 생각하는데도 나라가 이 정도 주권이 유지가 된 거예요. 그 생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건 방송에서 밝히긴 뭐하는데 예. 완전히 그야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이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뭐 저 외무장관을 하시고 얼마 전에 뭐 청와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 말씀은 제가 굳이 해석을 하자면 예.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이 나서봐야 얼마나 나설 네. 것이며 우리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네. 4대 강국이 우리한테 뭐 이렇게 예. 저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뭐 예. 그냥 그 네. 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듯이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제가. 예, 이제 그런 이제 존재이니 우리가 할 수 예. 있는 게 현실적으로 없다. 네. 전형적인 이제 그 그러니까 철밥통 공무원 마인드. 지금 보십시오. 뭐 그 무기를 그 유럽에 몇십 조씩 팔아먹는 나라예요. 이제 군사 대국입니다. 그렇죠. 예, 고래 싸움에 우리가 한 돌고래는 되죠. 냉정하게. 예. 그 세계 뭐 6, 7위의 군사 대국 그 정도의 그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그 인식이
정부고 하여튼 이게 좀 외교계에 이렇게 만연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방력이 세계 6위 정도 되고 경제력이 세계 10위의 정도 대국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관료들은 네. 외교 문제에서는 대한민국이 약소국으로서 네. 우리의 주도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예. 스스로 이제 네. 자기 비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50년 전 사고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예. 자, 참 이런 말씀 들으니까 참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야, 저도 좀 대한민국 놀랐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예. 살아야 되는지 네네. 좀 심히 우려가 되는데요. 어쨌든 한미일 군사 훈련을 통해서 북한에게 이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 네. 이런 것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맞습니까? 틀렸죠. 어떤 점이 틀렸습니까? 아니 약속한 게 한미 훈련도 사실은 굉장히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하기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게 굉장한 위협이거든요. 예.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북한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자기 검열을 자꾸 하는데 북한의 국방비라는 게 GDP가 우리 국방비 정도, 그러니까 뭐 CIA 통계, 뭐 통계마다 좀 다르지만 그 정도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적대적 세력의 세계 최강의 천조국이 막 항공모함을 동원해 갖고 이 공세를 펼친다는 게 사실 전쟁과 훈련이라는 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저러다 그냥 밀고 들어가면 전쟁입니다. 예. 미국이 한두 번 그랬습니까? 예. 뭐 정말 중동도 그렇고 그냥 다 초토화시키는데 저렇게 위협을 군사적으로 가하면은 얼마나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해지겠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걸 약속을 했는데 지금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잖아요. 그 북한에 있는 이제 전투기가 다 해봐야 150대인데 이번에 그걸 다 미국 뛰어가 23 다 뛰어서 그러니까- 추락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전투 능력이 없는 비행기까지 네네. 이번에 띄워서 150대를 날려서 우리는 네. 자주국방한다고 했던데 네네. 그것이 한편으로 보면 자기 방을 올리면서 굉장한 공포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자 하는 거는 이 학문적 측면보다 항상 nation is value free라고 국가는 어떤 가치 판단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북한의 김정은이 싫고 뭐 옛날에 일본의 아베가 싫을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싫고 그런데 어떤 주권 국가의 그 실체 자체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가치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선입견을 가지고 국제 관계를 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현실을 봐야 된다.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는 북한이 무조건 싫어.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싫고 김정일이 싫고 그런 거면 저도 싫은데 그 이전에 어떤 그 유엔에 등록된 그 DPRK라고 하는 그 국제법적 국가 실체 자체는요 가치 판단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지에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때. 예. 그러면 저도 이 뭐 주한미군 철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한미 군사훈련 자체를 좀 다른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었죠. 뭐 예컨대 해공군이 집중돼서 뭐 남쪽에서 멀리 한다든지 그럴 수 있었는데 다시 이제 컴백하니까 북한도 컴백하는 거예요. 나 미사일 쏠 거고 뭐 여차하면 조건이 맞으면 우리 핵 실험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실제로 이제 네. NLL 문제도 해결하는데 공회를 좀 만들어서 양쪽이 네. 이제 평화 수역으로 네. 좀 관리하자 뭐 이렇게 그건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필요했지만 지금 뭐 하지도 못하고 버리는 넘어갔고. 거죠. NLL 문제는 더더욱 왜냐하면 거기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그 수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서해 5도가 발행하는 영해와 3해리 영해와 황해남도가 발행하는 12해리 북한의 영해가 중첩돼 있기 때문에요. 예. 그건 굉장히 복잡해서 고민을 그렇게 한 겁니다. 정부에서 예전에. 근데 조금 이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외교 또는 네. 북한 문제를 잘 못한다는 거 이전에 그 네. 문재인 정부가 음.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도 계속하면서 네. 이런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 정부를 설득해서 네. 좀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문재인 정부는 제가 그때 막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될 때도 생각을 했는데 플랜 B가 없었어요. 예. 예, 그냥 플랜 A 이렇게 잘 되겠지.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지. 어떠한 류의 정부로부터 플랜 B를 제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조차도. 그런데 남북 문제는 그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네. 거치면서 충분하게 라인들이 있었고 예. 또 그 A 플랜과 B 플랜 예.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회나 예. 역량도 됐을 것 같은데 왜 단순히 만나기만 만나고 예. 후속 조치를 네. 뭐 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 정부 좀 설득하면 되는데 네네.
트럼프도 저렇게 그 스트롱맨 대통령으로서 네. 북한 문제를 좀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의 네.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서 강화를 위해서 이용해보겠다라고 이용한 했으니 예. 거기에 좀 우리가 올라타서 했으면 훨씬 더 나아졌을 것 네. 같은데 그런 좀 비판적 인식들이 뭐 좀 당연히 생기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그런데 정부에 이제 대해서도.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각 외교팀들이 갖고 있던 한계가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지구 정세 전체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미국으로 움직일 때는요, 미국 하나만 그 접근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국, 프랑스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중앙아시아 문제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모르고 그냥 단순히 미국의 외교 정책에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미국은 미국 나름에 움직이는 거지. 아까 말씀 핵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뭐 요즘 뭐 정부가 이 확장 억제 문제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뿐만 아니라 어떠한 핵을 보유한 5개 어떤 국가, 특히 미국의 핵 정책은요 핵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절대적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럼에도 일이에요. 불구하고 지금 네. 이제 그 뭐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네네. 국회의원이나 자기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전술핵 배치하자, 미국에서 네. 핵 가져와서 우산 네. 씌워놓자. 이게 사실 전공자들이 봤을 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미국이 허용할 이유가 네. 없고 허용해줄 사유도 전혀 되지 예. 않은데 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네. 이게 문제의 본질을 좀 희석시켜서 가느냐 이런 생각이 좀 저도 듭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한테 진짜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 알고도 어떠한 정책 의도가 있는지. 저는 뭐 폴리틱스하고는 좀 멀어갖고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 자체는 그 미국의 핵 정책의 뭐 기본이에요. 옛날에 사드 배치할 때 그 배치하자는 측에서 그랬거든요. 미국이 배치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그걸 반대하냐.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미 국방부가 한국 내 사드 배치를 위해서 하원에 제출한 그 예산 그 신청서를 보면 9천만 불 예상돼 있거든요. 네. 10억 불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뭐 비밀 문서도 아니고 인터넷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회계년도 국방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위해서 9천만 불 정도 있는데 한 10억 불 든다 그러니까 나머지 9억 불은 우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갖다 배치해 준다는데 왜 그거 안 하냐. 지금 그런 식으로 이분들이 모르시는 건지 아니면은 알고도 무슨 다른 생각을 하시는지. NPT 탈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코미디 수준이죠, 뭐. 코미디고 이제 그 네. 지금 NPT 탈퇴하자는 그분한테 네. 과거에 네. 이게 전술핵 배치가 안 된다 미국이 허용할 리가 없다고 네네.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는 거 예. 아니에요. 그거 바꾸는 게 정치지. 예. 나 같으면 바꾸지. 국내 문제라면 바꿀 텐데, 그래서 미국을 바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고한 미국의 핵 정책입니다. 이건 프린서플이기 때문에 제1의 프린서플입니다. 절대 핵은 누구와 공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예.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드러내면서 네.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네. 북한을 자극하고 이런 것이 네. 왜 이렇게 하느냐고 또 비판하면 야 너 또 북한 편이구나. 그런 너 건 김정은 편이구나. 그건 너 말도 안 좌파 되고. 빨갱이구나. 네. 이제 이렇게 막 몰고 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국제 정치를 좀 제대로 알고 보면 참 한심한 논쟁이다 이렇게 황당한 논쟁이죠, 뭐. 황당한. 예, 한심한 걸 넘어서 황당한 논쟁이다. 뭐 NPT의 그 기본 구조. 사실은 NPT 11개 조항이에요. 그거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그거 어렵지도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탈퇴 쉽습니다. 3개월 유예 기간 두고요. 바로 탈퇴할 수 있고 북한이 NPT 회원국으로서는 유일하게 탈퇴한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탈퇴해서 어떻게 됐죠? 우리도 북한 같이 되려고 전 세계에서 고립되고 경제는 다 망가지고 국민들은 굶어 죽고 인터넷 끊고 금융 끊고 그다음에 국제관계 다 끊고 통상 끊고 우리 그러면 그냥 우리 지금 국부의 85%가 해외에서 나오는 건데 그럼 우리 굶어 죽습니다. 실제 NPT를 탈퇴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 이게 이제 유엔에서 결의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NPT NPT 는 회원국들이 네. 만약 NPT에 탈퇴하면 조금 전에 네. 말씀하셨던 통상이나 네. 인터넷이나 모든 것들이 다 끊겨서 국제사회에 고립되도록 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NPT는 되게 짧습니다. 예. 핵 우산을 기본으로 해갖고 그냥 비핵화 규범인데 예. 그 비핵화 규범 자체가 왜 이제 1967년에 왜 그게 이제 발효됐냐면 그 핵의 기득권을 가진 국가들이 2차 대전 이전에 그 기득권을 또 유지시키고자 한 예. 거고요. 그런 그 기득권의 기초가 군사동맹이고 예. 그 군사동맹의 그 핵심이 핵동맹이에요. 예. 예. 우리만 핵을 갖는다. 그래서 근데- 다른 국가들은 핵 네. 확산을 금지시키는 된- 조약을 만들어 온 게 이제 맞습니다. NPT죠. 그 대신 우리가 보호해주겠다. 그렇죠. 각자. 예. 그랬는데 그게
갑자기 동북아 어디 끝에서 이 핵 비핵화 체제의 균열이 발생될 조짐을 보였고 그게 북한이에요. 예. 그래서 펄펄펄펄 뛴 거죠. 네. 그런 상태가 됐는데 만약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나라가 또 탈퇴를 하려고 한다면은요. 그 NPT 자체의 그 구속력이 아니라 유엔에서 제재가 들어가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그 뭐- 말씀은 결국 이제 유엔 예. 제재로 자동으로 이어지기 자동으로 때문에. 이어지고 거기서 이제 다 끊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제 그 발언을 했던 정치인이 네. 자기 대권의 유력한 주자이기도 한데 네, 그 NPT 탈퇴를 하고 나면 우리 나라가 국제사회에 완전 고립된다. 네, 그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NPT 탈퇴하자는 거는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하자는 이야기하고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마치 전술핵과 연결되는 거죠. 예. 예, 전략핵까지는 아니지만 전술핵과 연결되니까. 그러면 전술핵이라는 것을 미국에서 주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안 개발한 줍니다. 수밖에 예. 안 주는 아니 뭐 거- 개발은 가능한데 특히 이제 그 자체로 개발했던 파키스탄이나 북한이다 이런 나라들을 보면요, 자체 우라늄 그 광산이 있는 나라들이. 예, 예. 예,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좀 예.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는 NPT 탈퇴를 할 경우에 국제사회의 완전한 고립을 네, 자청하는 것이니까 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거고. 망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NPT 탈퇴를 했다는 전제하에서 네네. 보면 미국에서 핵 무산이나 전술핵을 주지 않을 것이니 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그렇다면 예. 그거는 가능합니까? 핵 개발을 기술적으로 하는 거는 아무 문제 아니죠. 예. 한국 정도 되는 나라가. 예. 아니, 그게 이제 국제사회로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되죠. 무슨 동의예요? 동의도 되기 전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다 파탄나는 겁니다. 디스멘틀 완전히. 예, 예. 완전히 그냥 굶어 죽고 다 그 저기 뭐 한 IMF 그 구제금융 당시에 1997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6.9%였는데 그거에 한 10배쯤 타격을 받을까요? 한국 경제? 교수님 개인 의견으로는 그런 분들의 발언이 실제 네.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아는데 네. 그냥 한번 질러보는 거예요. 네. 어떤 느낌이십니까? 그 깊은 속은 제가 모르겠는데 설마 모르시겠습니까? 정치인들이신데요. 대권 주자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마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결국 남북 간에 이제 대결 국면을 부추겨 가지고 네. 되지도 않을 일 하면서 국민들 정서 자극하고 아니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국내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수단으로 이걸 쓴다고 하는 것은 참 국익으로 봤을 때는 매우 황당무계한 주장이다. 상당무게한 얘기죠. 예. 연결돼 갖고 이번에도 그 우리 언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북한 미사일 도발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는 그 도발이라는 언어 선택에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상황을 오판시키게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 말씀은 이제 북한에서 쏘아올린 미사일 때문에 네, 이것을 도발이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순간 순간 우리가 맞대응을 군사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오판 문제가, 상황이 생기는데 자꾸 도발, 그러니까 북한이 쏘면 도발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4발 쏜 거, 미국하고 쏘은 거는 대응인데 예. 문제는 이 방향을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 북한이 우리 쪽으로 쐈다면 그건 도발인데 네. 이번에 동해에서 쏴서 이게 지금 그 홋카이도, 그 일본 북해도하고 그 본섬 그 사이를 날아갔거든요. 예. 그럼 그 방향을 보면은 일본 측에서는 그걸 도발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그거를 우리 입장에서 딱 도발이라고 규정하는 순간은 굉장히 그게 그 운신의 폭이 줄어듭니다. 만약 오판을 하게 된다면 네. 대한민국이 오판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본이 오판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국이 오판할 수도 있다. 아니, 상황을 이렇게 왜곡시킨다는 거죠. 예. 누구도 지금 오판에서 그거를 뭐 북한에 맞대응을 해갖고 뭐 무력적인 맞대응을 하진 않겠지만은 예. 또 우리도 쏠 때 또 뭐 강릉 쪽으로 쏘다가 이렇게 갑자기 뭐 문제가 생기고 그랬는데 그 이 상황을 어쨌든 저의 관심은 지금 한반도 평화예요.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이 상황을 냉정하게 놓고 풀어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서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부터 오판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풀어나갈 길이 없거든요. 자, 그럼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정당의 대표로 대통령이 됐지만 네. 뭐 이분이 근본적으로 보수주의자거나 또 특히 뭐 극우주의 사상을 가졌다거나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뭐 윤 대통령 평소에- 몰라갖고. 평소에 이제 예. 뭐 은행을 보면 뭐 자유도 강조하고 네네. 또 보편적 가치도 강조하고 네. 그 보편적 가치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의 생명권에 대한 존중, 그렇죠, 그럼요. 평화 체제의 네. 유지, 그다음에 상호 발전, 네네. 협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중요한 보편적 가치지 않습니까? 갈등과 전쟁이라는 것은 오히려 예. 더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기더라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지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분이 네. 이런 강경 노선으로 가고 있느냐? 네. 참모를 잘못 두고 있다. 단순히 그런 게 아니겠죠. 아닙니까? 단순히 참모가 아니라 그
그 참모도 그렇지만은 그 외교안보 팀을 둘러싼 거대한 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세력입니까? 어떤 세력이냐 하면은 대한민국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자 하는 세력이죠. 그 원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이승만이 만든 그 대한민국. 어떤 대한민국입니까? 이승만이 주도가 된 그 대한민국으로 다시 가고 싶으신 거죠.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제 그렇죠. 계속 여쭤보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이승만이 어떤 대통령입니까? 그가 생각했던, 그가 그랬던, 물론 몇십 년 전이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까? 극단적 냉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네, 반공으로 똘똘 뭉쳐 있는 네. 나라에서 예. 어떤 경우에도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 사상이나 네. 이런 것들이 발도 디딜 틈을 주지 않고 네, 그 문제는 물론이지만 그 이면의 문제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런 방식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제가 이거 방송일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식의 기득권들, 예. 그것을 다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분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종착점이 아닐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일본어 가까워지려고 그 합니다. 말씀은 제가 해석을 하자면 이제 네. 과거에 이제 제국주의 역사에서 친일했던 사람들이 단죄받지 못하고 다시 살아나서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되면서 반공 사상으로 무장해서 네. 친일주의자들이 반공주의자가 네. 되고 그들이 이제 뭐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네네. 잡고 이어왔던 이런 이제 네. 그 일종의 그런 이제 문제만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예전에 이제 국내 정치에 대한 뭐 사상적인 문제, 그게 아니라 국제 정치적으로 두 가지 라인이 있는데 대표님 1953년 이후에 48년 이후에 예. 남도 북도 예. 정권의 주체 세력들이 유화적이고 평화적인 상대를 원했겠습니까? 아니면 적대적인 상대를 원했겠습니까? 적대적인 당연히 상대가, 적대적인 걸 원하죠. 그러니까 예. 자기 정책 입지를 강화하기 입지를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걸 저는 이제 그것을 적대적 균형이라고 이제 뭐 예. 제가 제 논문에도 그렇고 예. 학술 용어로 적대적 균형, 그러니까 hostile balance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평화 공존이 돼야 되는데 적대적 균형을 계속해서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 선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이 유지되는 거고 거기에는 일본도 끌고 들어와야 되고 미국도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제 통합보다는 분리를 원하는 그러한 어떤 거대한 정치적 세력, 제가 어떤 뭐 그것이 꼭 국민의힘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세력들이 요구하는, 그렇게 궁극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나라의 모델이 지금 투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예를 들자면 그분의 경력으로 봤을 때 주로 검사를 하신 분인데 예. 그걸 깊이 있게 그런 외교 정책까지 이해하신다고 생각은 안 해요.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외교안보 팀들이 지금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특히 안보실이 문제가 많다는 안보실이 이야기가 문제, 사실은 이 라인 갖고 뭐 김성환 안보실장님도 한 20년 전인가 그때 한번 그 세미나 때 좀 제가 논쟁을 벌인 적도 있거든요. 예. 근데 뭐 그런 방식의 그 적대적 균형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국내 정치적인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반영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손쉬운 방법이네요. 갈등과 긴장을 그럼요. 고조시키면서 네. 자국 내에 있는 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럼요. 그 긴장 상태에서는 계속 북한을 제압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본과 미국을 통해서 그럼요. 군사적 압박을 행사하고 예. 이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안보에 있어서는 여야가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야당이 이러냐고 하거든요. 예. 다양한 의견이 합쳐져서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이루고 그렇게 안보 방향을 해야지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건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적대적 균형이라고 했지만 네. 우리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로 적대적 공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맞습니다. 예. 양극단에서 서로 치고받고 칼로 찌르면서 네. 결국 다른 선택지가 맞습니다. 생기지 않도록 해서 예. 오히려 지지층 결집시키고 예. 자신의 기득권은 계속 유지하는 구조. 예. 이것이 남북 문제에서도 네. 결국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런 카드를 써서 네. 북한 문제를 일정하게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유지하면서 거죠. 예. 이제 정권의 이제 지지 기반 예. 또는 국정 운영의 네. 동력을 좀 확보하겠다. 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적대적 공생이란 말씀을 안 드린 건 그 적대적 균형의 반대 개념이 평화 공존이기 때문에 예. 공생과 공존이 조금 어느 정도 비슷한 긍정적인 의미가 긍정적인 있죠. 의미가 예. 있어 적대적 균형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그건 뭐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끊임없는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적대적 균형이라는 말로 그대로 적용을 하자면 네, 굳이 평화협력 체제로 가서 네, 미국 눈치 봐야 되고 일본 눈치 네. 봐야 되고 하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미국, 일본이 원하는 네, 영구 분단론은 아니지만 네, 네. 지금 현재 분단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일정하게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에게 그럼- 유리하다. 그런 프레임을 계속 다시 복원을 시키려고 한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예컨대 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남북 군사 합의라든지 아니면 남북한 간의 저 정상회담 같은 것들의 평화 선언 이런 이제 선언 같은 것들은 평행 선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으로 멀리 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윤 정부 내내 이런 기대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그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럼요. 거대한 세력이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미국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예전에 뭐 케네디가 뭐 그런 말 했잖아요. 백악관 들어서 얼마 있다. 거기 다람쥐 틀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래요. 경호원이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냐니까 20석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저것밖에 없을 것 같다고. 네. 사실은 대통령 되게 힘들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어떤 일 하시는지 모르지만 거기 갇혀갖고 복잡한 국내외적인 사안, 정치적 사안에 부딪히는데 지금까지 다뤄보신 적이 없는 일이잖아요. 국제정치라고 하는 건. 그런데 참모들은 나름대로 뭐 이렇게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그래서 자꾸 일본 특히 요즘 그 외교 안보실 보니까 일본을 끌어들여갖고 그게 이제 주일 미군의 어떤 자산들을 군사적 자산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국제법상 주권적 사항이기 때문에 마치 사드 건드린 게 우리 주권을 중국이 건드린 게 아니라 미중 간의 문제죠. 그런 네. 식으로 주일 미군은 철저하게 그 미일 상호 조약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문제고요. 그 이전에 이제 조금 더 제 인지 심리학적으로 한국을 지배하는 게 아직까지 전쟁 트라우마 같습니다. 예. 예, 그 전쟁 트라우마 때문에 이런 식의 그 머니퓰레이션, 그러니까 좀 그 정치적으로 선동에 많이 국민들이 마음이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충격적인 것은 네. 우리 정치권이 국내에서 대결과 갈등을 통해서 자기 지지층을 결집하는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음에 표를 좀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죠. 것인데 네, 이제 국가 문제를 놓고 정치 지도자가 예, 대결을 통해서 나의 이익을 공고히 하면 네, 결국 평화도 잃고 예, 또 안정도 잃고 예. 또는 발전도 기회를 놓쳐버리지 예, 않습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이제 보수 정권 또는 윤석열 정부라면 네. 야, 참 걱정이 태산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국제 문제나 특히 국익과 관련된 부분 외교 문제는 여야가 없이 손잡고 예, 예. 우리나라 이익 파이를 최대한 키우자. 그런 요소. 이게 일종의 우리 공식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그러려면- 내팽개치고 가고 있는.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가 남북 간에 대화할 가능성 거의 없고 이렇게 이제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네, 한미일 이제 합동 군사 훈련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참수 작전의 실력까지 보여줬다면 네. 그럼 북한은 이제 핵실험 합니까? 철저 핵실험 핵실험은요, 감행할 여러분, 수 있습니까?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조건을 보겠죠. 미국이 어느 정도 반응 나오는지 또 중국과의 관계. 보통 핵실험이 됐을 땐 지금까지 6번의 핵실험이 중국과의 그 소통이 많이 단절됐을 때, 그러니까 미중 양쪽에 대한 메시지죠. 가만 네. 안 있겠다고. 근데 근데 지금은 제가 뭐 그걸 무슨 뭐 한다 안 한다 예측할 수 있지만 어떠한 조건이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 뭐 북중 관계는 비교적 어느 정도 소통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시진핑 이 공산당의 좀 핵심 인사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딱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딱 좋아하진 않는데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의 unfamiliar regime, 그러니까 중국으로서 좀 낯선 그 정권이 다시 들어서는 걸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렇게 그 정도 나가면 그러니까 진선은 아니나 그렇다고 해서 배제할 네. 만큼 네. 되는 정권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적정하게 이제 거리 유지하면서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네, 그런 거죠. 만약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네, 어느 정도 중국의 동의 이런 게 필요하거나 또는 중국이 네. 그 7차 핵실험은 안 된다라고 네. 이렇게 좀 제지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의 동의를 받고 하진 않게 중국이 예. 중국도 지금 그걸 동의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거는 육체 핵실험까지는 그래도 북한이 그 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울질을 했는데 예. 지금부터는 핵을 법제화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처음으로 핵이 있다는 북한을 지금 상대해야 됩니다. 또 선제 전혀- 타격론도 예,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선제 타격론이 이런 건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있었던 우리 정부나 윤 대통령에 대한 아주 악에 바친 그런 발언들은 그 자기네가 보기에 지금 현재 정권과는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예상을 하고 미국 쪽으로 가겠다는 얘기 그런 네. 메시지 같고요. 핵 문제는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관점을 보는데 한 가지 그러니까 재산 말씀드리지만은 이제부터는 핵 있다고 하는 핵이 법제화된 북한과 상대를 하는 과거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 훨씬 더 어려워진 거죠. 멀리 왔어요. 2005년에 가능했고 2007년에 2.13 때 가능했고 2018년에 가능했는데 그때 다 놓쳤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가야 됩니다. 예. 가는 건요. 2005년으로 가야 돼요. 자, 1일곱밖에 이제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과거에는 미중 간에 어느 정도의 네. 협력 관계가 있어서 네. 북한이 좀 컨트롤이 되는 측면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미중 간의 관계가 네.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실제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예. 지금 우리가 일종의 대응 훈련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자, 그럼 글쎄, 미국이 일단 손을 내밀고 북한하고 일단 네.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원하는 1차 단계의 민생 관련 그 유엔 안보리 제재 사항은 좀 풀어줘야 됩니다. 물론 그냥 무조건 푸는 건 아닙니다. 예. 그를 통해서 협상을 재개하는 거죠. 예. 혹자들은 협상하면서 북한한테 그 미사일 발사하고 핵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데 아니요. 그 협상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북한이 저렇게 나갔죠. 오히려 또 협상을 했으니까 미사일 네. 개발이 좀 더 늦춰진 늦춰졌겠죠. 면도 있고요. 근데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이제 네네. 부분도 많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예. 군사적으로 제재할까요? 예. 그렇게 해서는 정말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나가는 거거든요. 전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인정하고 미국이 네. 어찌됐든 지금 제재를 네. 좀 풀어서 대화의 네. 장으로 끌어왔어. 예. 길게 보고 북한은 이제 핵 문제를 맞습니다.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외에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없죠. 왜냐하면은 뭐 리비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북한으로 하여금 나쁜 학습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핵을 포기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리비아도 정권이 망가졌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도 만약 핵이 있었으면 저렇게 당했을 리가 없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북한이 원하는 건요. 김정은이 원하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정권 안보예요.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그거를 아무 개런티 안 되는 상태로 핵을 포기해라? 그냥 무조건 핵을 포기하면은 뭐 담대한 구상? 뭐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뭘 믿고? 우리네 사람 사이도 못 믿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국제관계가 냉혹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됐습니다. 잔인무도합니다. 예. 전 냉혹하다는 말은 안 씁니다. 예. 잔인무도한 것이고요. 어느 국제법 교과서에 국제사회가 도덕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까? 더 현실적이죠. 네. 잔인무도하고 정말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나는 상황 보십시오. 올해 1월 말까지만 해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네. 저렇게 시빌리안 캐주얼티가 심한 상태인데요. 그 지정학적 위치는 우크라이나나 한국이나 비슷하죠. 자, 오늘 이제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멀고 험하지만 가야 기본으로 돼요.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지 네.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는 없다.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길이라 하더라도요. 다시 가야 됩니다. 우리가 대전에서 부산 가려고 했는데 내비게이션 없이 잘못 가면 아침에 목포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보통 사람 일은 목포에서 남해고속 타고 부산 가면 되는데 이 국제정치는요. 다시 대전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어떠한 고통을 겪더라도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이거를 풀어나가 봐야죠.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서 참 그 남북 간의 긴장은 고조되고 또 국제 정세는 훨씬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네,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 예, 인간의 생명보다 더 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한다 예. 이런 생각을 교수님 통해서 더 강하게 아유. 느끼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어쨌든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 사는 역사적인 부여받은 소명 아니겠습니까?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이 문제는 다시
들어가야죠. 철조망을 걷어내고. 너무 오래 지금 내년이면 휴전 70년입니다. 70년 동안 그 군사적 대치가 이렇게 강화된다는 건 세계에서 유례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점들을 우리 시청자들이 일단 잘 네. 새겨서 다음에 누군가를 우리가 선출할 때 네. 그런 분들은 남북 문제를 네. 또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주체적인 네. 자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네. 잘 따져서 네.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좀 그런 기회를 갖길 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다음 기회에 오해가 오셔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에. 예, 그리고 이번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으니까 네. 시청자들이 잘 판단하실 것 같고요. 예. 오해와 편견보다는 네. 실제 현실을 인식하고 앞으로 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긴장 상황을 평화체제로 만들 예.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도록 네. 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 정부도 많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 발상을 전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진심으로 바라고요. 네. 또 윤석열 정부가 외교로서 예. 성공해야 네네. 대한민국이 더 평화롭고 네. 안전한 나라가 되는 안전해야죠. 국민들 너무 지금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것을, 네. 그렇게 꼭 기억하고 네.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너무 웃으면서 얘기해서 아닙니다. 너무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1시간 정도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는 이해와 판단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